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교재 31쪽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소멸, 사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각 세법이 정해놓은 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충족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그게 언제부터 그 시점으로 볼 거냐, 이걸 우리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라고 한다. 다시 한번, 납세의무 성립 시기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법이 정해놓은 과세 요건, 무엇에 대해서 누가 세금 내고 어떤 금액으로 몇 퍼센트, 이와 같은 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이제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시점, 이걸 우리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그래서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 추상적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이 아닌 막연하게 납세의무 과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이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중요해요. 왜? 그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제척기간이 계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중요한데 29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죠. 바로 직전에. 그래서 30회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지만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확정 시기는 중요하다. 그러면 납세의무 성립 시기,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언제로 볼 거냐. 그래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크게 첫 번째는요, 자, 무슨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그런 조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1년 중에 하루죠. 과세 기준일 1년 중에 하루, 언제, 구체적으로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걸로 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과세 기간이죠.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 걸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크게. 자, 그럼 첫 번째, 무슨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그래서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여러분 교재 31쪽 1번 과세 사실이 발생한 때, 무슨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조세에는 대표적으로 취득세 있죠.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또 면허세는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물론 면허 부분은 별도로 각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지만 부동산하고 관련 없죠. 그래서 우리는 등록에 대한 것만,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받은 행위가 있을 때,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그죠? 이와 같이, 또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이런 부분이죠.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리고 상속받은 행위,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때, 그죠? 또 인지세는 문서를 뭐할 때, 작성할 때, 그런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면 2번,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죠. 매년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부동산에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주민세 같은 거 있어요. 주민세는 주민세 재산분하고 균등분이 있는데 재산분은 언제? 7월 1일. 주민세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재산분은 7월 1일 그리고 균등분이라고 해서 종업원 균등분은 8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요건 부동산하고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다음 과세 기간이 끝나야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게 있어요. 왜? 과세 기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 끝나야 그 기간에 발생한 것을 다 합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건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12월 말일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리고 법인도요. 법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을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기간이 종료하는 때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도 1기 6월 말, 2기는 12월 말 이렇게 과세 기간이 끝나야 된다. 요 기간에 발생한 거 가지고 합산을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과세 기간이 뭐할 때 끝날 때 납세 의무가 뭐한다?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런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뭐가 있어요?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부가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붙는 그와 같은 부가세는 자 농촌,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부동산에 관련해서 요 부가세 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것은 본세의 뭐가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할 때 따라서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거죠. 취득세에 부과되는 뭐는 부가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거는 등록하는 때, 그죠? 또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도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따라 붙는 부가세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될 때는 본세의 납세 의무 즉 취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부가세, 가산세 등은 본세에 따라서 성립이 된다. 참고로만 보시고요. 다음 32쪽 기타 및 가산세 기타 맨 마지막에 우리 두 번째 수시부가 징수하는 조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를 뭐할 때 원천 징수할 때 지방교육세도 따라서 이렇게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즉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이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고 또 하나는 확정 시기라고 그래요. 확정 시기 납세 의무 확정 시기 이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뭐하는 거 자 확정 시기는 모든 거 조세에 대한 납세 의무 또는 과세 표준 또는 뭐 세율
그 다음에 세액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을 확정식이라고 한다. 아까는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성립시기. 구체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해야지 이렇게 발생하는 시점을 성립시기라면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 결정되는 걸 확정시기라고 하는데, 이 확정시기는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신고, 주의, 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디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세 의무자가 무할 때 신고하는 때 신고한 내용으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고주의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할 때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된다. 그래서 신고주의 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무할 때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 또 하나는 보통징수 부과주의라고 하죠.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할 때 결정하는 때 이 얘기는 과세권자가 세금을 무할 때 계산을 할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납부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무할 때 신고할 때, 고지서 발부하는 보통징수제도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을 무할 때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 성립하고 자동으로 무하는 거 확정이 되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인지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 수입인지 붙여야 되니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문서를 작성하면서 수입인지를 첨부하기 때문에 확정도 된다. 동시에 자동으로 성립과 확정, 인지세는 문서를 무할 때 작성할 때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핵심이 돼요. 신고납부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 부과주의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요거 보시고, 다음 34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납세 의무가 뭐하는 거? 소멸. 그래서 소멸되는 사유를 보면, 자, 하나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있고 정상적이죠. 또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그럼 납세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시면 35페이지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정도만 보세요. 첫 번째 뭐를 했어요? 납부.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 납세 의무자나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등이 납부를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 그죠? 납부했으니까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이제 더 이상 없죠. 또는 충당. 충당은 뭐예요? 이미 많이 납부한 건 국가 등으로부터 환급받아야 되는데 환급받을 세액을 환급받지 않고 과세권자가 내야 될 세금으로 보한다. 충당, 메꿨다. 그럼 납세 의무자 쪽에서 볼 때는 납부할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 왜? 환급받을 세금으로 메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환급받을 게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금,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고 안 내면 국가가 손해보죠.
그래서 그때 과세권자는 어떻게 한다? 환급해 줄 걸 환급해 주지 않고 내야 될 세금으로 직권으로 봐요. 메꿔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충당. 이렇게 납부하거나 충당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 이게 뭐예요? 납세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았다. 세금을 납부를 안 했는데도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건 부과 취소죠. 그래서 부과 취소는 뭐예요? 과세권자가 유효하게 부과된 것이 세법 등의 하자 등이 있어서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 그래서 부과 취소는 처음부터 부과됐던 게 없었던 걸로 보죠. 이미 부과된 거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과세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미 부과된 것도 납부 안 했어도 소멸이 되죠. 부과 취소 또는 제척 기간이 뭐라 그래요? 만료가 됐다. 여러분, 제척 기간이 뭡니까?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과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라고 법에 규정해 놓은 걸 우리는 제척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35쪽 보시면 과세권자가 법정 기한 내 일정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우리는 제척 기간이라고 하고 그 기간 내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다시 뭐 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척 기간에는 중단이 되거나 정지되는 사유 없이 그 기간이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 도표에 나와 있듯이 우리 제척 기간의 반려는 일반적인 경우 조세는 일반 조세는 기본이 몇 년? 5년이에요. 5년.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무엇을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했다. 그럴 때는 제척 기간이 15년으로 가고 그 외 이외의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즉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 지방세를 포탈했다면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운 계약서 작성을 해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 이건 사기죠. 이건 몇 년? 10년으로 되어 있고 또 과세표준 신고서를 보였어요.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아서 지방 교육세 등을 부과하지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못했다. 이럴 때는 기본 몇 년? 7년. 이렇게 5년짜리도 있고 7년짜리도 있고 10년, 15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요거 정도 정리하시고 상속세, 증여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면 몇 년? 10년. 그죠? 그런데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아서 지방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7년, 나머지는 5년 이런 식으로 제척 기간이 되어 있어요. 요 정도만 보시고 또 하나는 소멸 사유니까 부과 취소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는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됐다. 자, 제척 기간은 법적으로 과세권자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죠. 법적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부과된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러한 압류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이걸 우리는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그러나 만약에 소멸시효의 국세인 경우는 국세인 경우로서 세액이 체납된 세액이 5억 이상일 때는 10년으로도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소멸시효는 무한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지 사유에 의해서 정지될 수도 있고 중단됐다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여기서는 납세 의무 소멸 사유하면 사유 정도만 보세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5가지 정도만, 납부를 했거나 환급받을 세금으로 충당 메꿨다. 그래서 소멸되고, 부과됐던 것이 과세권자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없었던 걸로 보죠. 그리고 제척기간,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 내에 과세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소멸시효, 공매 등의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해야 되는데 그 법적 기간이 기본적으로 5년, 국세의 경우는 5억 이상인 국세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몇 년? 10년으로 되어 있죠. 이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다시 부과될 수 없죠. 그래서 이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5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여러분 38쪽으로 갑니다. 38쪽에 보시면 자,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은 시장 경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때?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 떨어져.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문제점이 바로 뭐냐? 옛날에 대출 받아서 주택을 취득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금 회수하기도 힘드니까 독촉을 하죠. 근데 독촉하는데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 버는 게 없으니까 갚을 수 없어?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매 처분할 거 아니야. 그럼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요? 아니지.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사죠. 그러면 폭락하게 되고, 그러면 경제 대란이 올 수도 있죠. 어쨌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부동산이 경매 처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을 안 내서 국가 등이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처분하는 공매 절차가 있겠죠. 공매 처분하거나 경매 처분했을 때 그 대가, 매각 대금에서 어떤 걸 먼저 가져갈 거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우선하느냐? 배당금 어떤 거 먼저 가져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 조세 우선권, 기본이 세금이 우선하겠다. 그래서 납세자 재산 매각에 의해서 매각 대금에서는 세금 안 낸 거, 거기에 붙은 가산금, 그리고 체납 처분비라고 나옵니다. 체납 처분비는요, 국가 등이 납세 의무자 세금을 안 내니까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납세 의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고, 운반할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를 해서 공매 처분할 수도 있다. 이때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체납 처분비, 이런 비용이 우선한다.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도 세금에 대한 조세 가산금, 체납 처분비가 있으면 그게 우선하는데, 다만 이런 세금이나 가산금, 체납 처분비가 있어도 이런 거에는 우선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선권 예외라고 그랬죠. 첫 번째 무슨 비용? 공익비용. 세금이 체납됐어도 공익비용이 세금보다 우선한다. 공익비용이 뭐예요?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때, 경매 처분하는 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이죠. 이와 같은 공익비용은 세금 안 낸 거 있어도 공익비용이 우선하겠다. 제목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2번 담보채권의 우선. 거기는 법정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그랬죠. 여기서 잠깐 용어를 좀 보고 가죠. 여러분 39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보충학습의 법정 기일 그랬죠. 법정 기일. 이 얘기는 세금은 법정 기일을 어떤 걸로 볼 거냐. 1번 보충학습의 신고 납부 과세표준과세액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본인이 뭐 했을 때, 신고했을 때 신고한 날을 뭐라고 한다? 법정 기일이라고 한다. 자, 여기 보세요. 법정 기일, 조세 세금에 대한 법정 기일은요, 신고 납부 조세, 신고 납부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을 부한 날, 신고한 날 기준이고, 또 부과주의, 다시 말하면 보통 징수,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때는 고지서 발송한 날이에요. 발송일. 그래서 거기 자,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대해서는 두 번째 줄 끝에 그 신고일로 가고, 2번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 고지서 부한 날, 발송한 날, 이걸 기준한다 이 얘기예요. 이걸 법정기일, 조세, 세금에 대한 법정기일하면 신고납부조세는 신고한 날, 고지서 발부하는 조세는 고지서 발송한 날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법정기일의 뜻을 봤죠? 그럼 왼쪽으로 가서 38쪽 양가로 2번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즉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 대금 중에서 세금보다도 우선하여 징수를 한다. 즉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기 때문에, 등기가 먼저 됐다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전세권, 저당권 등이 먼저 등기됐다면 그때는 당연히 먼저 등기된 채권, 담보채권이 우선한다 얘기해요. 세금보다도 날짜가 빠르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네 번째 줄 출처요. 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가로 안에 생략하고, 부과된 조세는 해당 가상금, 저당권 등 설정식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러나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할 수 없다. 자, 여기 보실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자, 일반 담보된 채권 경매 처분되면 피담보 채권,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나 또는 전세권 등이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됐어요. 피담보채권은 이런 경우는 뭐 한 걸 기준하느냐? 등기한 날 기준이고, 일반 조세, 일반 뭐요? 조세, 세금이죠. 세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한 날 또는 즉 일반 조세는 법정기일이죠. 법정기일. 그럼 법정기일은 구체적으로 신고납부조세는 신고한 날, 고지서 발송하는 조세는 고지서 부한 날, 발송한 날이에요. 자, 이 날이 법정기일이죠. 요거하고 요 날짜 비교해서 뭐가 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전세권, 저당권 등이 이거보다 먼저 등기가 됐으면 이게 먼저 가는 거고, 이 세금이 먼저 부과됐으면 세금이 먼저 가죠. 그러니까 등기한 날이나 법정기일 보고서 선순위가 결정되어,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네 번째 줄 당해세. 당해세는 언제나 뭐에? 피담보 채권에 뭐한다? 우선한다. 그럼 피담보채권 하니까 뭐요? 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언제가 됐든, 등기가 빠르든 늦든 따지지 않고 당해세가 우선하는데, 이때 당해세는 거기 네 번째 줄 가로 안에 그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나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 부동산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주민세, 그죠? 자동차세 또는 주민세, 부동산은 요건 관련 없겠네. 예, 자동차세,
그리고 우리 재산세에 고지서 나가는 같이 부과되는 지방 교육세가 있죠. 그리고 가산금 안 낸 거, 이런 세금이 당해세예요. 이것은 피담보채권이 먼저 등기됐어도 이 당해세가 항상 우선한다. 그거 다음 오른쪽에 3번 소액임차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있죠. 이것도 세금보다 뭐 우선하고 임금채권, 체불된 임금이 있으면 우선한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40쪽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세법에서 물어보는 건 세금이 먼저냐 피담보채권이 먼저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 40쪽에 배당순위라고 나왔죠. 배당순위 볼까요? 배당순위 첫 번째 영순위가 있어요. 영순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이 압류 절차를 밟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이 됐다. 공매 처분됐으면 공매 처분하고 들어가는데 압류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감정평가해서 공매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뭐라고 그래요? 체납 처분비라고 그러죠. 이 비용 우선, 또는 만약에 부동산이 경매 처분됐다면 경매하는 데까지 들어간 수수료 등을 뭐라고 하느냐? 공익 비용. 이것이 어떤 세금이든 채권보다 이게 영순이다. 그죠? 두 개 동시 같이 갈 수 없어요. 체납처분비면 체납처분비가, 아니면 공익비용이면 공익비용이 먼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거죠. 그럼 이번에는 1순위, 그럼 요거 빼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1순위는 뭐가 있느냐? 거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던 아까 39쪽에 나와 있는 자 소액 임대차 보증금 있죠? 소액 보증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 중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있어요. 소액 임대차 보증금, 상가면 상가 임대차, 주택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있거나 또는 근로기준법에 체불된 뭐가 있어요? 임금, 체불된 임금 또는 퇴직금 또는 퇴직 보상금 등이 있으면 이런 것이 1순위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어떻게 가느냐? 순위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순서가 똑같아요. 다만 금액이 부족하면 비율로 안분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2순위인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2순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40쪽에 2순위 그랬죠. 자, 여기서는 뭐냐? 2순위는 원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담보 채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죠. 2순위는 당해세다. 당해재산에 부과된 세금,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체납됐다. 또는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면 자동차세, 그리고 여러분 재산세에 붙는 지방 교육세, 그리고 고지서 받고 안 낸 가산금, 이런 세금이 당해세가 2순위예요. 그러면 3순위는 뭐냐? 3순위는 자 여기 보세요. 이때는 피담보 채권은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은 뭐 한 날? 등기한 날 기준이고, 등기한 날. 그럼 일반 당해세가 아니라 일반 조세, 세금 안 낸 거죠. 이와 같은 조세는 뭘로 간다? 법정
기일로 가죠. 법정기일. 법정기일하면 신고납부조세는 신고한 날이고 고지서 발부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한 날이에요. 발송일. 요걸 비교해서 선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2순위. 자, 공매 처분되거나 경매 처분됐을 때 우선 공익비용이나 친합처분비 빼고 근로기준법에 체불된 임금이나 또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빼고 그리고 나서는 2순위가 뭐냐? 당해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다. 이거는 무조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당해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는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한다. 다른 피담보채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어도 뭐가 피담보채권보다 당해세가 우선한다. 요거 정도만 보시고 다음 41쪽으로 가서 조세의 구제제도. 조세의 구제제도가 뭡니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승복할 수 없다. 승복할 수 없다. 그럼 불복 사유 갖춰서 불복 절차를 밟아라. 그럼 불복 절차가 뭐냐?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2번에 보시면 41페이지 불복 청구 기간 및 결정을 했는데 1번 이의 신청 국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세면 시장 군수 상대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결정 통지 즉 부과됐다는 사실이 잘못 부과된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라. 그럼 이의 신청 받은 누구? 국세청이나 또는 지방세는 시장 군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즉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결과를 결정해서 보아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번 보시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국세에 한해서는 30일 이내 결정 통지하고 국세가 아닌 지방세는 90일 이내 결정 통지로 되어 있죠. 국세만 3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하라. 그럼 2번 양가로 2번 심사청구는요. 심사청구는 역시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아니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받고 심사 청구를 하겠다. 다시 심사해달라고 국세청장 상대로 심사 청구할 때는 역시 90일 이내 심사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받고 90일 이내 심사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심사해달라 이거죠.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요구하는 거죠. 이때 이것도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할 때는 그 사실을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의 신청 안 받아줘서 결정 통지가 나오면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9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심사 청구가 들어오거나 심판 청구가 들어오면 역시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하라 그랬어요. 다음 42조 양가로 4번 행정소송은요. 행정소송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를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는 심사 심판 청구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바로 갈 수도 있죠. 이런 절차 즉 우리는 하나로 정리하시면 여러분 42페이지 보시면 보충학습 있죠. 보충학습 자 여기 보실래요. 절차
A는 이의 신청을 합니다.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했어요. 며칠이요?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세면 국세청장이,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뭐예요? 통지해줘요. 그러면 그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무엇을 할 수 있다?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심사 청구가 들어가면 청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 주죠. 그러면 이 90일 이내 결정 통지 받으면 또다시 90일 이내 무엇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이의 신청을 90일 이내 하면 90일 이내 결정을 해서 통지해줘요. 그러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심사 청구할 수 있고, 또 심사 청구하면 결정 통지는 90일 이내 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90일 이내 무엇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 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국세의 경우는 특별히 며칠? 30일 이내 결정하고, 지방세는 전부 다 90일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이의 신청하는데도 90일 이내 해야 되고, 신청하고 나면 결정 통지가 90일 이내 나오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90일 이내 심사 청구, 심사 청구하면 결정 통지하면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 나오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 90일 이내 행정소송하면 5, 9, 45, 450일 걸린다 이 얘기예요. 다음 B는 이의 신청 90일 이내 하는데,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 신청. 그리고 결정 통지가 90일 이내 통지하고, 결정 통지 그리고 90일 이내 또다시 신청을 하는데, 이때 심사 청구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그 절차 똑같이 가서 행정소송 갈 수도 있고, 아니면 C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행정소송 갈 수도 있습니다. 또 D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조세 심판위원회라가 심판 청구할 수 있고, 안 받아주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두 가지. 자, 이의 신청을 거치고 나서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요거하고 또 하나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해 보죠. 여러분 다시 되돌아갑니다. 41쪽에 보시면 41쪽 국세 불복 그랬는데, 거기에 3번 보세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그죠? 중복해서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청을 하라. 이의 신청을 하라. 그러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며칠?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심사 청구나 또는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리고 결정 통지 90일 이내 나오는데, 요 통지 받고 또다시 며칠?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행정소송으로 가라. 그러니까 신청도 90일, 결정 통지도 90일이다. 90일, 신청도 90일, 결정도 90일인데, 다만 이의 신청이 있어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는 국세의 경우는 며칠? 30일. 지방세는 그대로 결정 통지가 90일이다. 요거 혼동할 수 있어요. 요거 하고, 자, 아까
심판청구와 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43페이지 서류 송달 부분 보시죠. 여러분 제목만 보세요. 43조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교부 송달이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 2번 우편 송달이 있고, 전자 송달이 있고, 공시 송달 개념만 보시죠. 그럼 1번 교부 송달은 관계자가 해당 공무원이 납세 의무자나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등에게 서류를 직접 뭐하는 거, 전달받을 자, 즉 송달받을 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부 송달은 세금에 대한 서류를 전달받을 자한테 직접 공무원이 찾아가서 전달하는 걸 교부 송달이라고 한다. 뜻만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거기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아서 주소 등이 불분명해서 교부할 수 없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다음 장에 보시면 44조 우편 송달은 세금에 대한 것을 등기 우편을 원칙으로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물론 부가가치세법상의 50만 원 미만에 대한 세금은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우편 송달하면 기본이 등기 우편이죠. 등기 우편으로 송달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주소가 등기 우편을 보냈는데 수치인 불명으로 2번 이상 반송되어 오기 때문에 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우편 송달은 원칙이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다음 4번 전자 송달은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서류를 전달할 때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이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자 송달할 수 없겠죠.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해서 기한 내 전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공시 송달할 수도 있죠. 자, 지금까지 교부 송달,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합니다. 우편 송달,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해서 송달하는 방법. 전자 송달하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기한 내 전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이때 공시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 법원 게시판을 통해서 세금이니까 국세청 산하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해서 알리거나 관보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을 우리는 공시 송달이라고 하고, 이렇게 관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공시를 하면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봅니다. 즉 전달된 걸로 보겠다. 이렇게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은 교부 송달이 있고 우편 송달이 있고 전자 송달이 있는데, 교부 송달 2번 이상 찾아갔는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거기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즉 행방불명이 돼서 전달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고, 우편 송달 등기 우편으로 2번 이상 보냈는데 2번 이상 반송되어 오기 때문에 기한 내 전달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 공시 송달할 수 있다. 또 전자 송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인데 본인이 응하지 않거나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달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공시 송달할 수 있죠. 공시 송달은 세금이니까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판 또는 관보 등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죠. 이렇게 게시를 하고 14일이 지나면 전달된 걸로 보겠다. 이렇게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납세의무 성립시기 확정, 소멸, 그리고 조세 우선권, 그리고 불복 사유, 그리고 공시 송달 등 즉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요 5가지 조세 있죠. 요거에 대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취득하는 행위가 있을 때,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 즉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재산세는 거래세가 아니죠. 보유과정이기 때문에 1년 중에 하루 과세 기준일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기간이 끝나야 돼요. 왜? 소득세니까.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나야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그럼 납세 의무가 이것은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확정 시기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인데 신고납부조세, 취득세는 신고납부조세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 등록면허세도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계산을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죠. 종합부동산세도 부가주의이기 때문에 같이 가요. 신고납부조세 요거는 납세 의무자가 뭐 할 때?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그리고 우리 소멸 사유가 있죠.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는 28회에서 출제를 했고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29회에서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소멸되는 사유는 납부하거나 메꿨어요. 뭐 충당, 그죠? 부과됐던 것이 뭐가 됩니까?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납세 의무 소멸됩니다. 다음 제척기간이 끝났어요. 제척기간이 뭐? 만료. 그리고 소멸시효가 뭐였다? 완성. 이때 제척기간 그랬죠? 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일 때는 상속세 증여세는 15년이고 상속세 증여세 말고는 10년, 일반적인 경우는 5년도 있고 7년도 있죠. 예. 다음 이번에는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 기억해야 돼요. 피담보채권 하면 뭐예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아무리 빨리 됐어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항상 우선한다. 그래서 그 당해세 하면 그 재산에 안 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 지역자원, 시설세, 자동차세, 그리고 재산세에 부과되는 뭐 지방, 교육세나 가상금 등은 피담보채권이 등기가 빨리 됐어도 세금이 언제나 우선한다. 다음 또 하나, 국세기본법상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은 직접 전달하는 교부송달이 있고 등기 우편으로 가는 우편송달이 있고 그리고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전자송달이 있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기간 내 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세금이니까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소, 관할세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관보, 법원 게시판 등을 통해서
알리는 거죠. 이렇게 공시를 하면 공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공시된 걸로 봅니다. 다음 조세 불복 절차, 세금이 부과된 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그럼 불복 절차를 갖춰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사실을, 그 부과된 것이 잘못 부과 처분됐다는 것,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무슨 신청을 하라? 이의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럼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 주는데, 국세의 경우는 30일 이내 결정하라 그랬죠. 이렇게 결정 통지 나오면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며칠 90일 이내 심사 청구하거나 아니면 심사 청구 둘 중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심사해달라 이거고, 심판 청구는 조세심판위원회에 판결을 해달라 이거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가 나오는데,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90일 이내 무엇을 하라? 행정소송을 하라. 그래서 신청도 결정 통지도 전부 다 며칠? 90일. 다만 국세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 통지만 30일 이내 하라. 그리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동시에 중복해서 제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신청도 90일, 결정 통지도 90일 이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고, 다음 여기서 하나만 더 본다면, 여기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는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하고, 확정됐을 때 따라서 성립도 되고 확정이 된다. 본세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기준일이 되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고,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그때 확정이 된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하고, 본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면 따라서 확정하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도 되고 동시에 확정이 되죠. 자동 성립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교육세는 신고납부냐 보통징수냐 본세 따라가요. 취득세 붙을 때는 신고납부로 가고, 그죠? 재산세에 따라갈 때는 재산세 보통징수로 간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고지서 나오니까 보통징수. 그리고 여기 농어촌 특별세도요. 농어촌 특별세도 취득세에 따라갈 때는 신고납부로,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될 때는 보통징수로 간다. 그리고 교육세도요. 신고납부, 인지세도 신고납부로 되어 있다. 뭐니 해도 조세총론은 여기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요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요 5가지 세목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나면 이 빈칸을 한번 연필로 메모를 한번 해보지요. 쭉 해보시고 뭐가 틀렸는지는 뒤에 보시면 밑에 보면 이렇게 답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답이 있으니까 요거 보고 자꾸 벽에 붙여놓고 반복해서 이렇게 책상 앞에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화과정의 조세총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부분부터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